너무 칭찬만 하는 교육은 강아지를 무례하게 만들 수 있다. 걔는 근본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동물이며 죄책감이나 배려심, 복수심, 도덕적 올바름, 그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과 부정, 강화와 처벌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긍정 강화, 긍정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이 네 가지 중에서 긍정 강화 먼저 개념을 살펴볼까요? 긍정 강화는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특정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발톱을 깎는 것을 싫어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톱 깎는 걸 싫어하는 강아지들은 발이 잡혔을 때 어떤 행동을 많이 하죠? 앙앙앙 이렇게 무는 행동을 한다든지 발을 계속 빼려고 회피 행동을 보인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 긍정 강화 개념을 이 상황에 접목을 해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강아지가 사람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주고 기다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손바닥 위에 자신의 앞발을 내밀어 줄 때마다 특정 자극을 더 해줘야겠죠. 이 행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간식과 같은 강화물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먹이라는 보상이 더해짐으로써 긍정, 반려견이 앞발을 내밀고 발톱을 깎는 동안 기다리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 긍정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긍정 처벌입니다. 긍정 처벌에서 긍정은 더한다, 처벌은 특정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킨다 라는 개념이었죠. 이것 또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아까 그 발톱 깎기 싫어하는 강아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발을 잡았을 때 강아지가 앙 하고 입이 올 때마다 안 돼! 가만히 있어! 라고 음성으로 강아지를 놀라게 하는 자극을 더한다든지 목줄을 탁 당겨줌으로써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는 자극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강아지의 무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긍정 처벌의 과정입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물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이 주어지니까 당연히 물려고 하는 시도를 점점 덜 하게 되겠죠. 다음은 부적 강화입니다. 아까 그 발톱 깎는 강아지, 발톱을 깎는 동안 물고 발버둥치고 똥오줌을 지리더라도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혐오스러워하는 자극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포기를 하면서 몸의 힘을 푸는 순간 내가 주고 있던 이 혐오 자극을 제거해 줍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물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어졌던 고통이 내가 그 행동을 멈추었을 때 자극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물거나 발버둥 치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긍정 처벌과 부적 강화는 처벌 기반의 훈련 방식에서 주로 채택이 되는 개념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혐오 자극이 주어지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혐오 자극이 주어지다가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혐오 자극이 제거가 되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과학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보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방식은 동물에게 공포와 불안감, 스트레스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죠. 우리가 이 행동 문제 하나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삶 전반을 들여다본다면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부적 처벌입니다. 부적 처벌은 부적, 즉 빼다, 어떠한 자극을 빼는 것이죠. 처벌은 특정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발톱을 깎기 싫어서 물거나 발버둥 치는 경우 보호자님들을 깡 깨물었을 때
저리가 하면서 미용을 멈추고 어떤 특정 공간에 개를 격리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강아지가 깨물었을 때 개를 잠시 격리하세요 라는 전문가의 솔루션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부쩍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부쩍 강화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미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미용이 멈추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미용이 끝날 줄을 모르다가 보호자를 향해서 입질을 하고 깡 깨물었더니 미용이 멈추고 혼자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물기 전까지는 혐오 자극이 빠지지 않다가 물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혐오스러웠던 자극이 제거되어 주니 무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적 처벌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로부터 제거되는 자극이 강아지가 느끼기에 좋아하는 것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터그놀이나 삑삑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강아지가 놀이 활동 중에 실수로 여러분의 손을 깡 깨물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 놀이라는 즐거운 자극이 보호자를 콱 깨물었을 때 갑자기 중단이 되고 제거가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면 강아지는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자의 손을 깨물면 즐거웠던 놀이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자의 손을 깨무는 행동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조작적 조건화를 활용해서 강아지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미용 과정 중에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직한 행동, 즉 얌전하게 기다리는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용의 과정으로부터 강아지를 분리한 상태에서 먼저 바람직한 행동들을 가르쳐주고 이후에 미용 상황으로 조금씩 이동을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미용 테이블 위에서 클리퍼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강아지가 미용 테이블을 벗어나고 도망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를 잘 기다리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강아지가 그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뒤따라오는 보상으로 하여금 개가 그 행동이 맞구나,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학습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미용과 관련한 자극이 뒤따라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 방식이 가장 빠르게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개들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개를 너무 칭찬만 하는 교육은 강아지를 무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개라는 동물을 마치 7, 8살 정도의 지능과 인지 능력을 갖춘 사람의 아이로 대하는 지나친 의인화입니다. 개는 근본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동물이며 죄책감이나 배려심, 복수심, 도덕적 올바름, 그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물론 반려견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듯이 이거 아니야 라고 개에게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강아지가 원하는 것을 그냥 제공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강아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우리는 단호함과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반려견에게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반려견의 복지에 혐오 자극을 사용하는 훈련 방식이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굳이 구태여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혐오 자극을 사용하는 이러한 훈련 방식을 채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조작적 조건화의 4분면 긍정 강화, 긍정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이 개념들이 각각 어떠한 개념이고 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 트레이닝에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의 사분면은 여러분들이 막 무슨 시험을 보듯이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지금 강아지와 하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였을 때 강아지로 하여금 어떤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약화시키고 있는지 고민을 하시면서 강아지를 대하신다면 반려견에게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이론을 통해서 미용 트라우마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것이 발생을 하였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프로토콜인지, 그리고 미용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핵심 학습 이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트레이닝을 실제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미용과 관련한 두려운 감정을 줄여나가실 수 있는지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